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전 김일성 정치대 정치군사대 졸업자이자 북한군 정치장교인 박승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탈탈탈 출연하신 다음에 네. 수많은 저희 베나TV 시청자들이 몰수북수에서 꼭 좀 모셔달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탈탈탈. 글쎄 제가 아직까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에 능숙하지 못한데 네. 제가 그때 그 탈탈탈에 나와서 집에 가서 제 아들들에게 말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TV에 나온다 해서 하니까 우리 저 막내 아들 보고 빨리 아버지 유튜브 들어보라 하니까 우리 그 유튜브 좀 인터넷에도 TV로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유튜브에서 탈탈탈 하고서 네. 했는데 아버지 나온다고 막 한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이렇게 앉혀놓고 쭉 앉아서 보는데 네. 그때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억하더라고요. 내 그때 자라로 보다가 아버지한테 하나 맞았지. 그리고 막내는 네. 이거 기억 못하니까 아버지 우리가 저렇게 왔어? 와 힘들게 왔네.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큰아들이 막내 머리를 툭 치면서 그렇게 왔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좀 뭐랄까요, 내 어깨가 무겁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래도 저 정도 자라준 아이들이 너무도 고맙고 결국 그 탈탈탈을 통해서 뭐랄까요, 제가 이 마음의 엉거리가 자기가 다 쏟아내니까 좀 뿌듯한 것도 있고요. 네, 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얘기 여쭙겠습니다. 네. 박승학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제 그 3만여 탈북민들을 거의 다 만나봤는데 다 훌륭한 분들인데 나는 우리 박승학 씨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집에도 같이 가본 적이 있지만 저런 아까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북한은 저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기 전 과정, 또 통일돼도 우리 박승학 씨 같은 분은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까? 이게 한국식 대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식 대학에는 이런 대학이 없죠. 우리가 뭐 북한군의 강권종합군관학교를 우리 육사에 비교할 수 있고 뭐 해사, 공사 다 비슷한 그 대칭 개념의 대학이 있지만 이 김일성 정치군사종합대학은 이건 완전히 북한군의 당일군, 정치군관들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군은 이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다. 그만큼 거기를 나오는 사람은 그 출신 성분도 딱 골라서 이제 그 대학을 보내는데 최고의 출신 성분, 엘리트들을 거기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현역 군인들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민간인이 아니고 군사복무,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엔 제가 할 때는 1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복무 거의 11년, 12년, 그러니까 마무리 짓기 1년 전에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제가 부조대장 상사로 갔으니까 그때 간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북한군 인민무력부 청사라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방부 청사 거기서 그 북한군 최고 엘리트들 군 최고 엘리트들 그때 당시 그 오진우도 있었고 네. 옥렬이도 있었고 이런 장성들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부대에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뽑혀가신 거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북한에 보면은 이제 그 군사동원부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군에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거는 1차는 이제처럼 김부자들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친위대라든지 호위사령부. 그다음 2차는 이제 그 비행사 잠수함 부대. 그다음 3차가 우리인데 계급적으로 완전히 토대가 깨끗하고 우리 조상들이 저 체제에서 얼마나 저 체제를 위해서 충성해 왔느냐라는 게 다 검토된 조건에서 또 가게 돼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 어머님이 그때 당시 북한 체제에서 간부를 하셨거든요. 또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뽑혀서 그때 아마 제가 북한 양강도 그 지역에서 나갔는데 그때 총 4명이 그 도에서 뽑혀서 갔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개 도에서 수천 명이 입대하는데 거기 4명이 갔다. 그것도 이제 인민무력부를 지키는 장성도를 지키는 부대로 갔다는 건 그때부터 이미 이제 출신 성분 다 조사해서 간단 말이죠. 거기서 뭐 오진호 대장, 옥렬 대장 이런 사람들과만 상대하다 보니까 또 그 사택도 경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북한에서는 최고로 신뢰받는 사람들이 간다고 봐야죠.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교육기간은 몇 년입니까? 원래는 4년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4년이 되는데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 대학을 졸업하면은 소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저리 중2로 갑니다. 소위 계급을 걸치지 않고 그래서 중2로 가는데 저 대학을 졸업하면은 중대 정치지간으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4단 정치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을 배우고 중대, 대대, 연대, 여단, 4단을 걸쳐서 가는 장기간에 약간 그 4년 동안에 배운 게 약간 좀 태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안일해진다라고 김정일이가 보고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학에서 4년을 2년씩 다 갈라라. 그래서 2년제 중등반 또 2년제 대학반, 2년제 연구반 이렇게 해서 부를 갈랐습니다. 6년제인가요 그럼? 갈라서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걸 94년도에 김정일이 방침이 나오고 제가 그 이후 95년도에 제가 입학하다 나니까 저는 결국 2년제 중등반 2년제를 다니게 됐죠. 그러면 교육 내용이 다른가요? 뭐 배웁니까? 똑같습니다. 네. 배우는 건 첫째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집권당이니까 네. 우선 당 건설을 배웁니다. 당 건설이라는 게 당이 1945년도 10월 10일 창건돼서 현재까지 어떤 역사를 걸었다. 이거와 그 다음에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네.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학, 철학, 군사학, 영어, 등 군사체육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럼 실전 훈련 같은 것도 하는 거죠? 합니다. 네. 남녀 합반입니까? 여학생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100% 다 남자들입니다. 그럼 생활은 내무반에서 합니까? 네, 내부말에서 합니다. 이거 거의 군대네요. 군대죠. 군대가 아니라 군대네요. 네. 군복을 입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 장교 양성 체계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사 해사 공사로 가는데 네. 아까 공승학 씨가 얘기를 했듯이 북한은 일단 병사로 다 갑니다. 병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출신 성분과 능력에 따라서 군관학교를 보내서 표를 달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남쪽에서는 그 병사 생활을 하지 않고 엘리트 코스만 거쳐야 군을 엘리트로 관리한다. 그러나 또 북한은 또 군사 복무를 병사로 해봐야 그 병사들을 잘 지휘 통솔할 수 있다. 이런 일장일단을 내세우는데 결과는 우리 쪽이 지금 더 훨씬 군대 관리가 잘 되는데 이건 경제 발전 다른 선진화와 또 관계되는 거겠죠. 학생으로 있으면서 재밌는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제일 좀 추억에 남는 거는 이제 보면은 항상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무슨 공사장이라든지 훈련이라는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크게 무슨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할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더 배고픕니다. 뇌를 많이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돼서 한 2교시 거의 지날 때면은 막 배고픕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보면은 저 북한에는 군사학교들이라든지 군부대를 끼고 있는 그 동네들은 군대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군인들 때문에. 그래 거기다가 이제 빵집도 만들고 두부집도 만들고 술집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술도 뽑고.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그 군사대학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주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제일 기억났던 거는 한 2교시만 되면 그다음 배고파집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아는 친구들끼리 눈치 탁탁 해서 쉬는 시간이 한 10분인데 그 대학 담장을 탁 뛰어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면은 어딜 가느냐? 그 빵집 두부집에 갑니다. 그래 빵집 두부집 가서 그때 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는 건 아니고 2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니까 그 한마디로 외상. 네. 외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1학년, 2학년이 봤는데 그때는 1학년은 이중대, 그 2학년은 그러니까 졸업반은 일중대 이렇게 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이중대 무슨 박승학이면 박승학 이름 주고 오늘은 매월 며칠 날 두부를 가져감, 빵을 가져감, 술 한 병 가져감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내가 내 위치에 직무에 가면 그걸 다 보상하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계약을. 네. 네. 그래서 딱 가지요. 한 매지 탁 갑니다. 그 두부집에 가서 두부하고 그 간장이라든지 된장 탁 발라주는데 그걸 10분 동안에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몇 분 안 남은. 네, 그러니까 두부를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먹다가는 그게 비닐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였습니다. 네. 요거는 다시 이게 주머니에다 딱 여가지고 착 떼가거든요. 그러다가 담장을 딱 넘다가는 그 두부가 쏟아지나. 떨어집니다. 네. 떨어진 거 다시 담아서 보면 이 흙이랑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흙 쪽으로 싹 털어버리면 다시 담죠. 그거 못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고 착 떼가서는 그걸 이게 책상 밑에다 였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탁 보다가 선생님 마주 보면은 안 먹는 척 하다가 선생님 백 돌아서면 다시 머리 한입 떼고 딱 이렇게 하고. 아, 그렇게 먹던 생각이 제일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이 공산주의의 일꾼들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인 외상거래를 그렇게 해. 글쎄. 어쨌든 예상을 근데 그 학생들한테도 월급은 주잖아요. 월급. 생활비. 없습니다. 하나도 안 줘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생활비는 줘야 뭐 두부라도 사 먹을 텐데. 박사님도 그 군사복무 하자 아시죠? 그 보면은 생활비 수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비 수첩. 생활 수첩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쭉 있는데 돈은 주지 않고 사인만 하는 거죠. 내가 받았다는 사인만. 그래요. 우리 시대는 돈은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그때는 줬습니다. 근데 제 실 때는 그 고난이 북한 상황이 정말 나빠졌다는 거기 얘기네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하면 북한에서 정말 밀리터리 유니버시티지만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 종합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 위냐 뭐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 네. 위냐 논쟁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 모든 정치적 그 퀄리티에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근데 김일성 이름을 넣었는데 이거 두부를 사 먹는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네. 통해서 북한군이 허약자가 많다. 그럼 강령실이라 하면서 영양실 쪽이 많다. 네. 그 이유도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온 그 학생들 보면은 대체로 그 부대들에서 사관장을 했거나 사관장을 하면 우리가 원사 사관장을 했거나 그다음에 양식 창고장을 했거나 연유 창고장을 했거나 네. 피복 창고장 좀 그래도 한다 하는 아이들이 온 학교거든요. 저 대학. 먹을 알이 많은 데서 일했던.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물자를 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이 와서는 그 주말 되면 그 일요일은 딱 휴식하는데 그걸 보고 외출인데 외출도 없습니다. 사실 없는 데는 그 무슨 중대장이나 거기 교원들에게 내가 갔다 오면은 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실제 북한군 문화는 뇌물 문화가 아닙니까? 네. 그럼 나갔다 외출증을 떼서 나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야들이 가서 자기가 넘겨준 후임한테 가서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네가 쌀을 얼마 뽑아서 팔아라. 한 100kg, 100kg, 200kg.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연유 창고장 했다 하면 내 후임에게 야, 내 지금 대학 공부하는데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연유를 얼마 뽑아서 팔아달라. 그래서 또 피복도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박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제 북한 군인들이 그 1년에 군사복무 지금은 11년 됐는데 1년에 군사복무 할 때 보면은 그 1년에 여름 신발은 지하족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주고 겨울 신발은 겨울 동화라고 1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은 북한 군인들이 겨울에도
그 여름 신발 싹 깨진 거 다 실반으로 기본 걸 신고 다니는 이유가 이처럼 내가 피복 창고장을 했다 하면 또 자기 후임한테 가거든요. 야, 내 지금 대학 공부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네가 저기 있는 군복 신발 몇 개 좀 팔아서 나를 돈을 챙겨달라. 이렇게 하다나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 군인들이 허약이 걸리고 영양실조 걸리는 그 하나의 요인도 되는 겁니다. 그 후임들이 선임들 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선임들이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나와서 좋은 데 가니까 미리미리 말하자면 얘기를 잘 들어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가 좀 많으냐면은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온 거 보면 대체로 부모가 권력이 좀 있거나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보면은 이제 이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한군에서는 제일 권력을 가진 자가 저 같은 정치 지휘관들입니다. 우리 손에서 입당도 하고 우리 손에서 무슨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사회대학도 가야 되고 우리 손에서 무슨 군관학교도 가야 되고 다 이걸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뭐 전방기 있다 후방도 가고 후방기 있다 전방도 가는데 북한에 이제 보면은 자기가 병사 생활했던 분야로 또 많이 이렇게 보냅니다. 대체로 배치하는 거. 아, 네, 병과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경우 무력부 청사에서 하전사 복무를 마쳤다 하면은 대체로 졸업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원했던 부대. 그러면은 물론 후임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가령 실례로 내가 무슨 식량을 책임진 착고장을 하다가 누가 또리또리하고 똑똑하다 해서 저걸 공급장에게 공급장 동지 자를 좀 내 후임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무슨 덕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이 사람이 졸업에 오면은 이 사람 시절에 나는 반드시 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 듣게 돼. 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건 아니고 아니죠. 다 대가가 이게 있습니다. 고리로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졸업하고 별을 달고 해당 부대에 정치지도로 내려왔다. 그럼 그 정치지도원이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부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뭐 군관학교를 추천해 주고 그 당일꾼이 다 한단 말이죠. 바로 정치장교라는 게 당일꾼입니다. 미리 고이는 거네요. 미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 보여야죠. 외상값은 어떻게 갚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처럼 도중 부대 가서 가져온 걸로 네. 갚고. 그 두부집 이런 데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예상이라는 거라도 어딘가에 돈이 들어와야 예상을 잘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부집, 빵집, 그 술 파는 집들이 우리한테 예상을 잘해준 이유가 바로 이제처럼 주말마다 가가지고 군인들이 그 먹는 식량, 그다음에 입는 이 피복, 군복 이걸 판 돈으로 이제처럼 제때 물어주고 중간 정산을 하는 거군요. 중간 정산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상 잘해주지. 우리가 만약에 2년이라는 기간에 만약에 계속 2년 동안 이런다면 네. 그분들도 안 해주지요. 어떻게 알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중간중간 청산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분들도 장사꾼들이니까 다 자기 타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이제처럼 나는 뭐 경무부에서 이렇게 말하면 헌병에서 왔다. 이제 북한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헌병이라는 게 좀 이게 북한 군인들 단소가 통제하면서 많은 걸 뺏어가고 이런 그걸 보고 헌병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내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나 출신이 헌병대다 하면은 그분들이 다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또 정치장교를 헌병대 같은 데 가겠구나. 그럼 나 이 사람 신체를 꼭 질 수 있겠다. 그런 게 다 이게 알맞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장교라는 그 군관 생활했는데 또 그런 헌병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다 타산에 섰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100배 되는 대가를 내가 받겠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혹시 나는 궁금한 게 그 외상을 한 10명이 했다. 그러면 한 명 정도는 떼먹지 않나요? 다 갚나요? 신뢰가 있나요? 그렇게 크레딧 신용카드.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이제 그 학생들도 자기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슨 일반 보병 부대에서 추천돼 온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글쎄,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 왕따. 왕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네, 거죠. 고문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들끼리 놀라 결국 이제처럼 그 아주 이게 고급하게 병사 생활하다 온 또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정말 너무도 배고프니까 우리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서 술 먹고 어쨌든 매일 나가서 빵 두부로 어쨌든 그 2년이라는 그 교육 기간을 진짜 채웠는데 오늘은 뭐 이제처럼 네가 이건 네가 예상이다. 내가 예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내는 이 더치페이 문화는 예, 아직 없고 네, 없고요. 오늘은 내가 산다. 네. 외상으로 자기 이름 네. 내고 긋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그 9시 40분에 점검 딱 하는데, 그러니까 점호, 여기로 말하면 점호입니다. 네. 이름 딱딱딱 부르면 다 해내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관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기로 말하면은 그 뭐랄까요? 교관인가요? 교관. 교관은 예. 아닌가? 그 논산훈련소랑 가면은 네, 교관 있죠. 교관. 예. 그런 조교. 예. 조교. 우리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잠잘 준비해서 누웠다면은 탁 눕는 거죠. 누우면은 야야야 누구 이름 딱딱딱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 가자. 그러면은 쓱 나와서 이렇게 밤에? 예, 밤에 쓱 나와서 군복 하이마 쓱 입고 신발 쓱 신고 나면서 오늘은 네가 내라 뭐 이렇게 저리 아예 다 그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하기가 내고 다음날은 초로가 내고 다음날은 영철이 내라 뭐 이렇게. 두 분은 이해가 되는데 빵은 이 북한식 빵은 대한민국 빵과 비교해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다를 것 같은데. 평성빵이나 그전 그게 유명해져서 평성빵 하는데 그래서 이게 손바닥보다 좀 약간 작은 이게 동그란 겁니다. 찐빵 같은 거군요. 찐빵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빵으로 네. 구워낸 건데. 구워낸 거 맞습니다. 구워냈는데 뭐 달콤하다든지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우리한테 그게 딸리죠. 평성빵 유래가면서 평성 평안남도 평성에서 만들어서 그 평성빵인 게 아니라 95년도에 고난해군 딱 터지면서 김일성이 죽고 고난해군 터지면서 그때 그 평성에서 그때 당시 그 빵 요 한 개가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500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때 평성 그 교원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교원대학 학생들이라면 그때는 19살 그래서 18살 예. 너무너무 그 배고프니까 그분들은 그 기숙사 생활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배고프니까 평성역에 나와서 빵 5개 자기 몸을 팔았단 말입니다. 빵 5개. 여대생들이요? 여대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빵을 평성빵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이름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평성교원대학 학생들이 그 빵 5개 자기 몸을 팔고서 그렇게 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며 공부해서 유래가 돼가지고 평성빵 했는데 그 평성빵을 그 집들마다 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국가는 배급을 주지 않지. 배급을 준다 해놓고 배급을 주지는 않지. 이런 것만큼 월급도 주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자력갱생. 그 어느 집에 가나 빵 만들고 자재만 조금만 있으면 빵 만들고 구워서 그래. 그렇게. 예,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에서는 건포도 5살의 처녀들이 몸 파는 경우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9년 평양 축전 때 잘 아시겠지만 하일 한 콜레에 몸을 팔았는데 그 한 10년 후엔 빵 이제 5개요? 아마 5개, 3개, 3개 내지 5개 팔았다는 건 북한이 얼마나 붕괴를 치달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훈련이 힘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담도 넘고 뭐 좀 이렇게 슬쩍슬쩍 좀 힘들어도 넘어가고 농땡이 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지 말입니다. 먹는 것만. 왜냐면은 모든 걸 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다 결부시키기 때문에 땡땡이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내 육체가 힘들어서 내가 무슨 남들이 이렇게 막 못비 뛰게 한다든지 담 무기를 메고 이렇게 담 휙 넘는다든지 이걸 내가 하기 싫다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서 그걸 못 넘은 게 아니라 너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약하고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박승학 씨가 혹시 탈탈탈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무력분의 그 엘리트들을 이제 근무 쓸 때 최용해가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 재밌는 뭐 이게 뭐야 CD인가 DVD인가 그걸 뭐 어떻게 최용해랑 그 봤다든지 그런 재밌는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는데 베나TV 나와서도 했나요? 아니 안 했고요. 아마 안 박사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최룡이가 아니고 오웅열 아들인데 오세훈이라고 그 중앙당 작전부 그러니까 대남연락소 그 요원이었어요. 네. 오세훈이라고 막내 아들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 1993년도에 북한에서 1992년도 동굴아파 사회주의 나라 유럽 사회주의 나라가 붕괴되면서 그때 김정일이가 러시아에는 핵 그 과학자들 망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집을 하나 지으라고 했습니다. 집을 그 집 한 세대당 24칸짜리입니다.
24칸. 엄청나네. 제가 몇 평쯤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제가 평수? 수학적 개념이 약해서 네.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층에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 층에 한 세대. 5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호동이요. 네. 호동인데 그 한 층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좀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뭐 많은 부자들 무슨 이건희도 부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래도 대기업의 사장 회장 나는 어떤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를 누린다고 해도 북한에 가서 이처럼 김정일, 김정은 측근들이 누리는 삶을 보면은 아마 부럽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잠깐 딴 방향으로 가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대본 없이 자, 자유롭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뇌리에 뭐에 떠오르냐면 그 김혁철이라고 저기 그 사군단 저기 항해남도 배천군의 사군단에 있는 그 이름이 김혁철인데 그가 거기 그 경보대대 그 사중대 정치동으로 저하고 같은 입대한 학생이 그러니까 제 그 동이 학교 정치군사대학 때 친구였습니다. 야가 2001년도에 처형당했는데 왜 처형당했느냐면은 그 말을 잘못했거든요. 왜냐 2001년도에 그때 혹시 박사님도 말 들으신 모르는데 그때 북한 전군이 그러니까 특수부대와 공군 뭐 이런 부대를 제한 북한군 전 그 보병들이 그 하루 세끼 감자 먹을 때입니다. 감자 그때 11시 줬든지 한 끼에 요만한 감자를 11시 11시 줬든지 그때 쌀이 없어서 그 보릿고개 막 넣는다 할 때 그때 쌀이 없어서 그 감자를 이렇게 한 끼에 11알인가 줬는데 그때 얘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기 군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감자 먹고 언 땅에 배를 붙이고 조국을 지킨다고 하지 그 다음에 또 낮에는 훈련하지 뭐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중대 군인들이 앞에서 뭐라 했나 저 윗꼭대기 놈 새끼들은 배때기 뚱뚱 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감자 미달 먹으면서 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총대를 들고 언 땅에 배도 붙이고 고생한다. 이 말행기 거기 중대 안에 그 보이브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군단 보이브 올라가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 정도로의 그 김정일, 김정은 측근들의 삶이 그 정도라는 거지. 그래 제가 그때 그 93년도에 그 김정일이가 러시아의 핵 그 과학자들 받아들이겠다 그런 빌딩을 지었는데 6개 동에 한 세대가 24칸인데 이제 보면은 순 사람이 사는 살림방만 8칸입니다. 식당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15명이 볼 수 있는 영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가족 목욕탕 그 본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무슨 그 채롱에 가면 채롱에가 쓰는 목욕탕 손님 목욕탕 그 다음에 무슨 또 가족 화장실 손님 화장실 무슨 또 그 무슨 본인이 쓰는 화장실 따로 이렇게 총 24칸 그런데 94년도 3년도 5월달인가 이걸 다 그 건설을 공사가 딱 끝나고 김정일이가 거기를 현지 지도가 시찰했죠. 시찰 딱 해서 김정일이 딱 보고서 야 이 좋은 집을 왜 외국인들이 주겠느냐. 이거는 성군 정치를 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군대에게 우리 당일 군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총 6개 호동에서 그 한계동은 중앙당 부장들만 그러니까 거기는 오공열이 그다음에 그 당 역사연구소 소장 강석순이 그 강석주 형 그다음에 뭐 문서부장 그다음에 무슨 그 중앙당 재정경리부장 조사부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5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자견에는 또 채룡의 강석주 그다음에 그 조선 노동신문 책임주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뭐 이렇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내기동에는 이제처럼 인민무력부장하고 총참모장 총정치국장을 제외한 작전국장 정찰국장 무슨 포사령관 땅크국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걸 지키려면 호위국이 지켜야 되고 골사령부가 네, 그런데 김정일이가 대다수 4개 호동은 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민무력부 청사 경부 군인들 선발된 군인들을 선호해서
정말 그 경비를 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대 부소대장으로 또 뽑혀가지고 가서 지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안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 아침에 제가 기상에서 탁 자고 깨어났는데 밤 사이에선 경계 근무 상태를 제가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부소대장이니까 부위병장이 됐거든요. 그 독립소대 제가 한 50명의 소대군인들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 보고받는데 새벽에 한 11시 1시 사이에 일입초선 우리 그 경무원이 가방을 하나 더 만한 거 딱 들고 왔습니다. 가방 딱 들고 와서 군무서는 그 가정에 그 501 아들 오시훈이가 그제 거기 보면은 차 출입도 절대로 본인 차 가족 차 위에는 출입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실례로 내가 이제 오시훈인데 뭐 자기 그 연락소 차를 타고 왔다 하면은 출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를 돌려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오시훈이가 술을 아마 안 취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뻥 마시고 비틀비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아마 가방을 떨궜는데 본인 모르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경무원이 그걸 탁 보다가 그 오시훈이 찾아서 준게 아니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할 때 바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이렇게 쑥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뭐 지갑에 뭐 중앙당 작전부 뭐 사무청사 연락원 연락원 오세훈 뭐 이게 그 신분증이죠. 그 노동당 마크가 있는 신분증이 있고, 그다음 보니까 그 달러가 한 그 100달러짜리 한 그 두석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바꾼 돈이 있었습니다. 바꾼 돈. 외화와 바꾼 돈표. 그게 한 40만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테이프 로카 테이프 여기서는 VTR. CD 말고 옛날 거죠.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이렇게 였는 거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래서 저는 뭐 돈이나 뭐 이런 건 흥미 없고, 테이프 이렇게 딱 보고서 제일 호기심이 딱 생긴 건 뭐냐면은, 제가 좀 그런 분야에 좀 침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북한으로 말하면 격술, 여기로 말하면 특공무술 그런 분야에 좀 제가 침이 저도 또 사실 이런 인민무력부 이런 경호하는 부대 가게 된 이유도 제가 군대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막 떼를 썼죠. 나는 이렇게 정찰 총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가기 전에 난 군대를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니 진짜 그런 데 가겠냐? 나 그런 데 가겠다. 그래서 보낸 게 바로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때부터 그런 데 좀 침이 있다니까 저는 뭘 생각했느냐? 무술. 오세훈이가 대남 공작 연락원이면은 아마 이게 그런 무술이라든지 특공무술이라든지 그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려면은 제가 먼저 교환수 보고 501의 집에다 연결해라. 그래서 오시훈이 보고 가방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탭이 너무도 호기심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제 대리인 일문대장 보초장에게 내가 잠깐 외출하고 나온다 하고서 제가 그 테이블 몰래 목줄을 대고 나갔습니다. 그래 어디를 나갔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있는 그 부대 앞에 사택에 제가 좀 형처럼 생각하는 그 집도 좀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으니까 록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딱 가는데 마침 집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래 키를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사실 특공무술이면은 말해가지고 복사를 떠서 좀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타고 스위치 딱 눌렀는데 제가 그땐 그러니까 다른 종류로 몸을 쓰는 내용이었던 거군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스위치 고 하면 부지직하다가 폭 나오는 순간 제가 활짝 놀랐는데 여기로 말하면 야동. 와, 제가 너무 깜짝 완전히. 생전 처음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 체제 자체에서는 그걸 상상해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보니까 무슨 우리 아시아인도 아니고 서양인들인데 그때는 서양이란 거 외국인. 외국인. 완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야동들 보면 어떤 거 좀 가리고 그렇게 무슨 이렇게 무슨 뭡니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하는데 그거는 모자이크도 없고 막 그런 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제가 또 약간 그래도 또 깜짝 놀랐지만 약간 또 호기심이 있어서 아마 한 제 기억에 한 10분 좀 봤습니다. 네. 많이 봤네. 예. 10분 많이 본 거니까. 얼만큼 봤어요? 기억과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오래 봤을 수도 있고. 뭐, 아니, 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10분 딱 기억이 돼. 네. 그래 보다가 이건 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어디 가서 루스라도 안 되는 거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테이프 뽑아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쓰리뜨리고 모른 척하고서 그 교환수 보고 오금열 그 부장님 사택에다 전화 돌리라. 돌려서 아들이 있는가 아까 있다 해서 좀 바꿔달라. 그때 당시 그 오션이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동갑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혹시 가방을 분실한 거 아니냐. 아 그래 지금 제가 그 가방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방이 여기 있다고 말하기 딱 전에 뭐라 그러냐. 아 나 그 가방을 꼭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가방 안에 뭐 돈도 있고 있는데 난 다 필요 없고 딱 테이프 그러니 테이프에 신경 쓸 만도 하겠다 하고서 근데 제가 이게 테이프가 귀하기도 하지만 그 걸리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집에 내가 그걸 봤다 하면은 글쎄 혹시 그 권력으로 해서 내가 다르게 처리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 북한 체제 소문 나면 아무래도 오금열이가 죽겠죠. 오시훈 오금열이가 3일 되겠죠. 그래서 야 우리 그 국무성원이 그 가방을 그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왔다. 하니까 오션이 너무 고마워서 벌쩍벌쩍 뛰면서 그때 내보고 유병소에 있으라는 겁니다. 네. 유병소에 있으라 가방 주고 이제 내 나오라면 나오라. 그래서 그래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지났는데 전화 와서 정문 앞에 나오라. 그래서 제가 가방 들고 떡 나가니까 그 오시훈이가 그 하나는 그 봉화맥주. 네. 예, 북한에 이제 봉화맥주, 대동강맥주, 봉화맥주는 박사님께서 아시지만 순 간부들만 먹는 거. 예, 북한 그 봉화맥주 한 그룹째다. 그다음에 담배 무슨 대동강 담배 뭐 이렇게 고급 담배 또 이렇게 사탕 과자 이렇게 들고서 왔더라고요. 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룹지 딱 받아주면서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 가방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그때는 내보고 테이프 소리 하더니 돌을 탁 세보더니 나이 돌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탁 된다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니 에이 나쁜 놈 새끼하고 일단 받는 건 받고. 네. 다 받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그 테이프는 안 돌려줬나요? 돌려줬죠. 테이프 돌려줬죠. 그럼 내가 그걸 봤다도 나도 총살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넌 아예 안 본 걸로 했지. 저는 그래 정말 북한 체제에 살면서 그 말을 정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봤다는 그 자체가 난 죽어야 되니까. 그 보이상 아들 김철, 뭐 오진호 아들이 오금열 아들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앞서서 본단 말이죠. 그게 또 이제 아래로 퍼지는 거죠. 예. 실제는 뭐 국경연선보다 평양시 네. 그래도 가장 혁명적으로 건전하다 하는 거기에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유포됩니다. 대단해. 실제는. 예. 아마 이게 현실이군요. 실제 뭐 국경연선에서 무슨 한국 드라마도 넘어오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냐면은 제가 그 90년대 초 그러니까 80년대 말 이때 제가 평양시에서 군사복무 마다하니까 저렇게 간부집 자네들하고 제가 대상을 많이 했는데 실제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평양시내 그 자네 간부 자네들 다 봤습니다. 보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된 게 내일이면 들어간다면서요. 평양이나 북한으로. 그렇죠. 한국 드라마. 네. 그 평양에서 엘리트들이 그걸 보고는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습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 뭐 보면은 네. 제 지인들도 이렇게 그 검사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로 말하면 경찰 그 북한의 보안서라 그러죠. 감찰가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 북한에서도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너 아이들 자체가 그렇게 썩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새빨갈 정도로 세뇌화되어 있는 그 북한군 정치지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역에서 가네 집에 가면은 정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본다고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잡아가는 애들 자체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한국 드라마 시절에 막 구들방에 돌아다닙니다. 막 구들이. 왜냐? 그런 아들의 집은 수색 안 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동독 주민들이 제일 먼저 몰려간 데가
좀 야한 영화 보는데 야한 그 비디오 파는 데여가지고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동독 주민들이 인간적이구나라고 느꼈다는 이 서독 주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놀래거나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반로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은 평양에 있나요? 네, 평양 저기 서포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이제 휴식날 어떤 얘기들 합니까? 뭐 그저 군대 이게 얘기 말고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이제 무슨 뭐 그 저기 뭐야 여자친구 네. 뭐 제가 뭐 그 대학을 졸업해서 하면은 무슨 간부집 딸하고 무슨 뭐 어디 무슨 사단 정치원 딸하고 무슨 뭐 이미 눈을 맞춰놓고 왔다는 뭐 그냥 뭐 좀 그런 이야기들 좀 시시분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실제 그 다 모든 그 자체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제 보면은 주말이라는 게 없으면 일요일날 딱 휴식하는데 그때는 무슨 오전에 무슨 집단적으로 중대끼리 축구 경기도 하고 술래기 아니면 그냥 하는 거죠. 네. 또 내기 하면 안 됩니다. 또 북한에서 그 내기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상 요소가 보기 때문에 절대로 경기를 하거나 뭐 하면서 내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간이 문제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뭐 내기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오후에는 또 다 이렇게 그 쉼이다. 그러니까 쉰다는 게 무슨 우리 여기처럼 무슨 컴퓨터 하거나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재웁니다. 예, 오전에는 체육 경기, 오후에는 다 재워. 그래 누우면 또 낮에 뭐 잠이 옵니까? 그러면 앉아서 뭐 옆에 누워 있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여자친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라는데 박 대표님 축구 잘하신다면서요? 제가 뭐 잘한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북한에 보면은 인민학교 4학년 그다음에 여기처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소학교라고 지금 또 초등학교로도 바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보고 초중 학교라 그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인민학교라 했습니다. 인민학교 4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제가 아직도 좀 자연 과목에 좀 약한 게 인민학교를 졸업해서 고등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체육구랍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학원이라고 하지만 그 체육구랍부라는데 체육구랍부 축구 감독이 이제 우리 학급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일어나라. 그래서 딱 일어나는데 아마 그때 아마 제가 감독의 눈에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한테 말해서 저 학생이 앞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 같은데 쓰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정말 이렇게 볼 공주머니, 축구 공주머니, 운동복을 지고서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계속 축구하러 다녔죠. 선수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온해를 선수 생활을 했는 거죠. 선수 생활하다가 제가 실제 평양시에서 제가 선수를 했으면은 중앙체육단 무슨 이런 아시겠지만 압록강 체육단이라는 4.25 체육단 그런 데가 있는데 무슨 지방이라 그래 제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제가 축구그라프 중단하고 군대 가자고 생각하고 다시 그때 들어와서 그다음에 가서 축구 좀 했지 무슨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국으로 치면 그래도 고2까지는 선수 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 축구 선수로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군대 보내서 간부로 키워야 되겠다. 아버지가 막 결심했기 때문에 안 갔지. 그렇지만 본인이었다면 체육단에 가서 볼 찾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실력이 있거든요. 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2년 다니시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졸업하고 열심히 이제 나가서 군복무를 더 세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제가 선택한 거는 실제 무슨 김부자들을 위해서 또 저체제를 위해서 기본 충성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대학에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제 95년도면 고난해군이 같이 시작됐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부대 어떤
환경을 봤을 때는 제가 무슨 김일성 종합대학 갈 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김일성 종합대학 갈 수도 있고, 무슨 검사 가서 뭐 검사할 수도 있었고, 판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권한해군에 들어가면서 그 배급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지 않아도 군대에게는 그래도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쌀은 어지간히 졌습니다. 선군 정책. 예, 선군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선택했느냐, 무슨 탄가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것보다도 내가 그냥 군에 남아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왜? 군은 그래도 쌀을 좀 주니까. 그런데 군에도 일반 무슨 행정군관이 아니라 그래도 무슨 군에서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정치지간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선택하고 간 거라 뭐 그렇게 무슨 단가수령에게 무조건 충성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래서 늘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머릿속에는 정치 장교가 돼도 어떤 부대에 가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내 삶이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아마 대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내내 배고팠다는 기억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장교 생활은 어떠했는지, 정치장교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그 97년 육군단 사건 얘기 잠깐 하셨는데 과연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2부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 아이고 좋습니다. 아까 왜 그 제가 NHK 비밀 파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4월 17일 날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송했는데 어디였죠? 중앙보위부 북한에 거기서 12,000장 분량의 파일을 팔았어요. 3천만 원 정도 받고.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